이자들이 워낙 창의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다 대고 할 줄 알았더니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기한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한 달 열고 싶어 해. 그럼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이 하면 다음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 이제 1월 17일 정도로 가면 이제 12월 17일 정도로 가면은 여기 뭐 있다가 하다 보면 이제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고 요 전까지는 민주당을 마치고 싶어 해. 그래서 3일씩 쪼개서 할 거였는데 필리버스터를 뭐다가 걸었냐면은 임시국회 날짜를 며칠로 할 것인가를 필리버스터를 거는 거야. 그럼 그냥 임시국회가 나 도대체 나는 이게 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국회법 뭐 106조에 의하면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법안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법 106조 2항이 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됐다는 얘기는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가지고 이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라거든요. 근데 그 회기는 토론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할 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원내 교섭단체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안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한 달, 한 달은 3일. 그러면은 이걸 표결에 붙이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필리버스터를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1시, 2시의 합의 사항들은 3시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일단 199건 중에 16건이 처리가 됐거든요. 나머지 168건인가요?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이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면 바로 필리버스터 돌입한다. 그러니까 상정하지 마라 일단. 그래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요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요렇게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된 데서 다시 회기 수차 결정하는 데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를 열었을 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토론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하냐 마냐의 표기를 들어가고 만약 이게 결단적이라면 투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 그런데 문의장이 만약에 결정할 때에는 의장단들이 결정해서 이건 필리버스터 안건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속보로는 6시에 이제 뭐 법안 상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낮에 쳐놀고들 참 계십니다 진짜.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좀 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자유한국당 이 떼쓰기가 놀랍네요. 어떻게 회기를 결정하는 부분을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라고 하는 요거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생떼 쓰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시작을 한다 끝낸다라는 문제는 이거는 개시하는 부분하고 요거는 종료하는 부분은 그냥 절차예요. 절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을 한다라고 했지 시작하고 끝내는 부분에서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에.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문제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막 넘나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꼼수 쓰기밖에 안 되는 거고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정치의 박사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집중적으로 막 며칠 동안 이렇게 특히나 이런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을 듣다 보면은 정치의 박사가 돼 버렸는데 내용은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얼개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제도가 도입되는 그 의미가 합의가 안 되니까 다수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요거 그러면은 1년 동안 이 강제로라도 협상장에 나오게 하자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야.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처리하면 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또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또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임시국회 회기가 짧을수록 민주당에서는 더
기다리는 시간 줄어드는데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단순한 거죠. 임시국회가 회의가 길면 그럼 자기네들이 그러면 한 달 정도 회기 잡아놓고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서 현실적이도 않은 거를 한 달짜리 임시국회 열자. 그 다음 임시국회 열어서 법안 처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전략도 대책도 어. 없고 그냥 생떼쓰기. 네. 아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제왕적 리더의 지침에 따라 운영됐던 국회, 이 국회에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를 보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높은 정치를 이런 거지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예, 이게. 대화가 안 네. 되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고정불변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수의 의결에서 공론을 통해서 다수가 결정해서 그 다수의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순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정치가 개입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지금 한국당이 때는 썼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치를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학습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수준 높은 정치를 앞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번 민주당이 극복만 하면 저는 200석 이상 차지할 거다. 이것만 그러니까, 잘 넘어가면. 예. 법안을 상정을 6시 하겠다고 했다는 건 음. 선거제에 대한 4+1의 협상안이 나왔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방송 중간에 속보로 뭔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라. 결과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시간 끌고 어그로 끌고 그러니까 이빨 한 번이 안 먹힌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상태에서 단 한 번도 270석 지역구만 요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선거제 개혁이라고 막 하는 건 그 개혁이란 말 앞에 표의 등가성 그리고 국민들의 사표 어떤 방지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소선거구제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재 등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4대1 등가성에 네. 그 등가성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헌재도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건데 270석 지역구만을 주장해버리면 그보다 더 심해지자는 거잖아요.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도 없어. 지역구에서만 뽑아 올리는데 49%를 얻어도 의석 하나도 못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내줄 건데 과반 이상 확보했잖아요. 뭐 결국은 다 내줄 건데 협상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다가 반대하는 이미지만 남기는 건 무조건 실패다. 근데 황교안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딱 국회 연로텐더홀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나를 밟고 가라. 예, 밟고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래서 초심님이 밟으려고 갔는데 지금 연행됐어요. 연행돼서 파측소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뿐히 들여밟지 말고 확실히 이렇게 밟아주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정치 형태가 세 가지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내에 확고한 황교안의 리더십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수반돼서 구체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제 관련된 것이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것이든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것이든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 내 문제에 결부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의 응집력, 결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은 자기 지역구를 지켜내고 자기가 공천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황교안은 지금식의 물리적 저항을 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정말 수준 낮다라고 느낄 것 같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점점 퇴색시켜가고 있는 그래서
집권 경험 없는 정당처럼 보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선거제 개혁 안 중에요. 선거 연령 인하도 내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네, 18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마 그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제 캡 씌운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캡? 연동형 캡. 그러니까 이게 50명을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이걸 다 연동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연동형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비례대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캡 씌운다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을 연동성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건데 아마 그런 디테일들은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어쨌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 숫자면. 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포함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 그 성에 100명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 빠져서 책임감을 묻기가 어려운데 초창기에 이 논의가 합의된 게 나경원이 합의한 게 225대 75였거든요. 요 정도 되면 좀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맛이 생길 수 있죠. 단맛이. 그런데 지금 250도 250대 50 그러면 3석이 줄어드는데 이 3석이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 2석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전라도 쪽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250대 50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합의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자한당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것이 본인들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18세 선거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한테 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2석 정도가 민주당하고 공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구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 나경원이 합의한 안이 225대 75였으면 한나라당이 13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12석이 사라지거든요. 지역구가. 그런데 그것이 만회됐기 때문에 250대 5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50%또 캡을 씌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50석의 반은 기존의 연동률제로 가고요. 50%만 캡을 씌운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면 정의당이 또 합의를 못해요. 정의당이 합의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요 안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야. 250대 50으로. 그러면 자한당은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반대할 명분은 18세 낮춤으로 인해서 18세들의 진보 민주 성향에 대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의회 독재 이 키워드를 꺼내서 내년 총선에서 3대 독재를 좌파 독재를 내세우면서 선거하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게 하고 힘 빼기 하고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사표가 너무 많아져서 그럼요.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거제 개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유한국당 이 반대의 출발은 뭐였냐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유사 보수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등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에 반대했던 그 논리로 시작을 했다고 난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50석을 가지고 또 캡을 씌우고 해서 실제로 연동성 준연동형 이게 지금 원래 시작이 이제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었는데 광역이에요, 광역. 그러니까 지역 경상도권, 호남권, 뭐 충청권 이렇게 6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당선돼봐야 내가 봤을 때는 한 2-3석 정도 가져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걸음마 시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역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봐봐. 지금 지방선거 때 보면은 각 지역에 무슨 군수, 시장 군수 때 다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 무슨 자기들 그 국회의원 끝발 좀 세면은 자기 지역구에다가 막 1,000억 갖고 내려가고 요런 짓 말고 다 비례를 뽑아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용도로 써먹어야지 지역구 내려가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00석을 그대로 굳이 못 늘리겠다고 하면 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으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저도 한 100석은 해야 그럼 이제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대선거구로 가자는 것인데 그렇지. 그러면은 실은 소수의 의사가 많이 그 대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그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셀러리 아니 캡이란 용어가 지금 등장했는데 캡이란 용어를 제일 우리가 흔히 봤던 게 그 농구팀에서 외국인 용병을 받아들일 때 셀러리 캡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게 연봉 총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은 넘어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정치 용어에 지금 캡이란 용어가 오늘 등장했고요. 이건 위에서 총액을 한정하는 것이다. 저기 저 그래서 우리 오늘 어제까지 우리 고양이 하루가 캡을 쓰고 있었죠. 그렇죠. 할지 못하게. 그 모자랑 아, 똑같은 겁니다. 아, 동사로 맞아요. 이제 캡을 씌우는 게 한계를 정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문희상 의장에 대한 변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10월 29일 날 문희상 의장이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많이 욕했었습니다. 왜 부의하지 않는지. 근데 그때 만약에 부의했다면 표결 계산이 14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결 그 통과 그러니까 찬성하는 문희상 의장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 확인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이인영은 그러니까- 표 단속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문희상 의장의 포지션은 어. 여당에서 콜이 왔을 때 음. 의장님 뭐 이렇게 상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실상이- 왔을 때 상정해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에 그런 그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이 만약에 상정했다면 정치적 큰 실수다. 그래서 네, 네. 문희상 의장의 행동은 지금까지 바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비판한 게 아닌가. 아, 우리끼리 네. 의심할 필요 네, 없어요. 여기에 아, 대한 나는 그- 문희상 네. 의장 비판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까지 이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더 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중립 지키는 척은 하셔야죠. 그것까지 욕할 일이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힘있게 밀지 못한다는 거에서 저도 이제 여기 새날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장난 아니다. 148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든 선거법 개혁 관련해서 개정 관련해서 어떻게 군소 야당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거냐 해서 예산 심의 때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166석 마이너스 6석. 그러니까 요걸 확보됐기 때문에 150석 이상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인영이 그동안에 투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다. 민주당이 굉장히 높은 단위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4 그렇죠. 1이라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75석에 권역별 석패율 제도를 원래 당론으로 결정했었어요. 지역별 석패율로 아까 말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하되 50%는 다시 석패율을 적용하자. 이게 그래서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없앤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광주에서도 이제 한국당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석패율 제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국거의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의 민주당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4+1을 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서 캡까지 씌우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도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지 못하고 의회 독재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민주당이 자기 살을 깎으면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는 데 대해서 높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오해가- 우리 당도 과반은 못 아유, 얻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지역구는 아무 상관없고 비례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 비례 50석이면요. 현실적인 시스템상 예, 한 예. 당이 25석 이상을 못 가져가. 못 가져가게 해야 이렇게만 되는 받아주시면 거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싹쓸이 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 네, 싹쓸이 하면. 자, 어쨌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보고 있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협상과 타협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된 표결도 못하게 막는 거는 좀 어쨌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있는 것 자체 이것이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 수명을 더 깎아먹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본인들만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엄청 불어날 거예요. 그렇지. 더구나 수도권 쪽은 저런 식으로 황교안 자체가 막무가내로 막 김밥 먹으면서 아 왜 그렇게 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밟고 가라가 왜 반말이지요. 진짜 기분 나쁘게 국민들한테 대놓고. 그러니까 나는 황제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의전화- 그렇게 쇼를 꼭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건 본인들만 못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자유한국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본인들만 못 느끼는 그 비호감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 하나 나왔죠. 황교안의 국민 비호 감도가 67%입니다. 속보 푸나 자한당 싫어하지 않는 걸로.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을 보면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관료주의 타파,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료 출신이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타오르는 소멸되기 전에 맞아요. 타오르는 그럴 수 있어.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카카.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